그런데 바로 여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또 한 명의 라이징 스타가 있죠. 외부자들도 2번이나 찾아주셨던 아주 익숙한 얼굴이신데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최근에 김문수 TV를 개설을 하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로 활약 중이시더라고요. 그 딱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분이 막 철봉을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도 봤습니다. 예.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묘기도 부리세요. 막 돌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무려 시청자 수가 5만 명. 그게 중독성 있어요. 아, 조회수가 5만 명이에요. 그게 어떤 중독인 거예요, 지금? 계속 보게 만드는 거 있잖아. 다음에 뭐가 있겠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지금 철봉 영상은 요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잡은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 먹방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먹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맛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느낄 수도 없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그 철봉도 못해요. 요즘은 못하실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김문수 지사 그분이 실제로 봐도요. 몸이 정말 탄탄하세요. 그 이소룡 몸 같은 정도로 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 올 근육으로. 아니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통화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때 구독자 922명 빨간 전화 찬스는 그럼 오늘 장변호 선생님이 한번 이용하시는 걸로.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예. 예, 이 부러움을 담아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신기하게 봤는데 지금도 신기하네. 새소리가 들려요. 내려놓으셔도 되고. 네, 김문수입니다. 예, 지사님 외부자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국방, 외교, 경제. 김정은 눈치 보기 군이 해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경제 정책 바꿔야 됩니다. 최저임금 다시 한번 민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1인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연결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호칭을 문수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예, 편한 대로 뭐 아무렇게나 부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외부자들 그 가족 중에 유튜브 스타 꿈나무가 계십니다. 예, 장 변호사님이 특히 문수님께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놀랍습니다.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2달이 안 되는데 네. 요즘에 너무 빨리 늘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 너무 볼 게 없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KBS, MBC 이 공중파 방송이나 일반 방송이 잘해주면은 우리는 좀 쉬면 좋겠습니다. 예. 김문수 TV에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그 철봉 하시는 영상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영상을 말 없이 내보내자라는 제안을 누가 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원래 운동할 때 말을 안 하는데요. 뭐 그냥 아니, 저기 우문현답이야, 우문현답.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왜 장진영 변호사는 995명인데 김 지사님은 6만 명인가를 좀 생각해보면 그냥 중도적인 얘기를 해서는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좀 극단으로 가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비판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선진국에 있는 영국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제가 상식적이고 마땅한 이야기를 하는데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굉장히 극좌로 친북한으로 해서 김정은이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걱정입니다. 아니 뭐 극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도 김정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북한 인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은 9.7% 늘었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정은 기쁨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
여론과 이렇게 경쟁 구도, 이 구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청취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제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핵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모두 유엔에서도 핵 폐기 결의를 7번, 8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이 핵에 대해서 폐기를 말하지 않는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오죽하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보수 정권 당시에 그 보수 세력은 뭐 왜 여론을 선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선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보수 논객이 지금 여론 선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선동은 필요하죠. 선동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선동, 교육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의 대변인, 김정은의 선동 매체로 바뀐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고 다니는데 저는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의 기쁨 예산이라든지 뭐 김정은이 서울 오는 날 대한민국이 해체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위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허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총리께서 그 베트남 주석을 추모했는데 그 추모의 글을 마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글처럼 바꿔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허위는 절대 안 되죠. 그게 뭐 생각이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정치적인 그 지향을 떠나서 진실에 살아야지 거짓에 자꾸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보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뭐 금광을 어디다 숨겨놨다라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치매에 걸렸다라든지 온갖 그 허위 사실들이 지금 마구마구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그걸 사실로 믿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죠. 된다고 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데 유튜브는 참 미국의 그런 매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어려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중파나 여러 가지 공식성이 높은 언론이 제대로 사실을 보도해주면은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문수님 혹시 콘텐츠 만드실 때 네. 팩트 체크도 하시나요? 그렇죠. 뭐 필요한 거는 찾아보는 것도 있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인정하고 고쳐야죠. 네. 문수님 유튜브 같은 거를 지금 일각에서는 예전에 낙검수 아시죠? 낙검수 팟캐스트. 알죠? 그런 것들과 또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계신 분도 계신데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있겠죠. 우선에 품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품격이 다르다. 저는 뭐 그렇게 야한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바로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바로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에 구슬했느니 뭐 롯데호텔 매칭에 가서 누구랑 뭐 연애를 했느니 뭐 이게 다 가짜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너무나 가짜가 많은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고 종교도 없는데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치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가짜 뉴스로 당선된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 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비판은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거쳐서 타인을 비판해야죠. 저는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경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진 교수님 혹시 추가 질문 아니요. 있으신가요? 공감하십니까? 아, 저는 됐습니다. 네. 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네, 김문수 전 지사였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저 말씀이 사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다른 이제 허구의 리얼리티로 알고 있고 오히려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믿는 분들의 갈라파고스 섬이에요. 그 섬 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배신자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배신자고 김무성도 배신자고 하여튼 다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들을 말려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입당 원서를 쓰고 있거든요. 입당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이른바 친박이죠. 이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원하고 개혁을 원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피해를 입는 자유한국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굳이 조금 합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구신이 호텔이니 뭐 남녀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짜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 다만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진 않아요. 이는 극단적으로 연결시키신 거죠. 그래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건 진보건 어쨌든 정치 이념을 자신의 소신에 따라 가는 건 맞는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좌우 다 떠나서 너무나 극단적 사고 도 아니면 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지상파 비롯해서 방송 환경이 친정부 성향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 게 없어서 이쪽으로 아니요. 많이 유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KBS, MBC, SBS 그다음에 종편과 같은 건 일단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여기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종족화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들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화하고 그걸 다 잘 만족시켜준 게 이제 팟캐스트 낙곰수였다라고 보고 그 전통 계속까지 이어져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뭐냐면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집니다. 양쪽으로 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근혜가 징역 33년이면 문재인은 330년이야 이런 얘기 공중파에서 못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33년이 아니라 330년 받았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걸 듣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뭐 유튜브나 팟캐는 당파적이고 편파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들을 보아도 낙검수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중파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신 만족감을 느꼈다. 요즘은 그 누구도 낙검수의 멤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학생들이 안 해요. 그거는 산 권력을 비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보내고 동조를 하는 거지만 죽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뭐 시체를 끄집어내서 또 칼질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좀 호응을 받기가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철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막 문자 폭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양념으로 생각해라. 양념, 맞아, 이렇게 양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갑철순이 뭐 박지원 상황설이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때 TV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단 말이죠. 지금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공감이 얻어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그쪽에서 가짜뉴스 볼 때 그거 비판한 건 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비판한 건 나밖에 없었는데. 나만 전국적으로 욕만 먹었단 말이죠. 맞아요.